우리가 잘 모르는 항일 독립운동가는 대개는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이들입니다.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의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야 재조명되고 있죠. 1919년 한 해만 살펴봐도 만세운동으로 검거된 여성 독립운동가는 무려 471명. 그 중에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 8호 감방의 세 수감자, 그들의 독립운동사를 읽어드립니다. 개성의 3.1운동은 여성이 주도한 대표적인 독립만세운동으로 꼽힙니다. 여성이 참여했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이 아니고요.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또 주도했기 때문이죠. 개성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3월 1일 이전에 독립선언서가 전달된 곳입니다. 2월 28일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명인 오화영 목사를 통해서 들여오게 되죠. 그런데요, 무사히 개성에는 들여왔지만 워낙 위험한 일이어서 선뜻 배포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힘들게 들여온 독립선언서는 북부 예배당 지하 어두운 석탄광에 숨겨집니다. 당시 이화학당 보육과를 졸업하고 개성 호수돈 여학교 부설 유치원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권애라가 이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는 교회 지하실에서 독립선언서를 꺼내와서 어윤희, 신관빈, 신명철 등과 함께 개성 시내에 뿌렸고요. 비로소 3.1운동이 알려지게 됩니다. 개성에도 독립만세운동의 불길이 일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에 권애라는 3.1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6월형을 언도받고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 8호 감방에 수감됩니다. 이 방에는요, 개성 시위를 함께 주도했던 어윤희, 신관빈, 신명철과 천안의 시위를 주도한 이화학당 후배 유관순, 수원의 기생 시위를 주도한 김향화도 있었죠. 권애라는 22살 동갑내기인 기생인 이 김향화에게 개성 난봉가나 평양 수심가 같은 민요와 잡가를 배우고 김향화는 권애라로부터 서양의 가곡을 배우면서 서로 의지하게 됩니다. 감옥은 동지애를 체험하게 한 새로운 사회였던 겁니다. 출소 이후 권애라는 애국사상과 남녀평등을 강의하는 여성 웅변가로 입지를 다집니다. 근데 강의 내용 때문에 감시를 당하고 있던 차에 한 강연회에서 일본 순사가 그 강연의 내용을 문제 삼아서 강의를 저지합니다. 권애라는 고향 노래를 한 자락 하겠다면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감옥 생활의 소회를 담아 개사한 개성 난봉가였습니다. 신여성 웅변가가 청중 앞에서 기생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기생이냐 학생이냐 이렇게 핍박하는 이들 앞에서 권애라는 당당했습니다. 이후에 권애라는 의열단원 김시현과 결혼하고 아들을 낳아 키우면서도 독립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6차례 구속으로 18년이 넘는 옥살이를 하는 동안에도 옥바라지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중국에서 비밀 지하 조직망을 구축하다가 잡혀서 이 모자가 각각 12년형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춘 형무소에서 그토록 바라마지 않던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 8호 감방에 수감돼 있던 또 한 명의 항일 독립운동가 어윤희입니다. 당시 개성 성경학교 사감이었던 어윤희. 그녀는 권혜라 등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개성 읍내에 뿌리고 3.1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습니다. 붙잡힐 당시 배후가 누구인지 캐묻는 질문에 새벽이 되면 누가 시켜서 달기 우는가? 우리는 독립할 때가 왔으니까 골기한다.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형이 확정돼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될 당시 어윤희의 나이는 43세. 당시에 19살로 가장 어렸던 유관순을 포함해서 동생 같은 동료들을 보살폈지. 3.1운동 1주년이 되는 1920년 3월 1일 어윤희를 비롯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옥중 만세 투쟁을 전개합니다. 17개 여자 감방 전체에 비밀리에 연락이 전해지고 오후 2시 8호 감방에서 시작된 대한 독립만세의 외침은 곧 감옥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 투쟁으로 유관순과 신명철이 중심인물로 지목돼서 심한 구타와 고문을 당했고요. 유관순은 그해 9월 이 고문의 후유증으로 옥중 순국하게 됩니다. 석방 후에도 어윤희는 신간회 개성지회, 근우회 개성지회 등에서 간사로 활동하면서 민족의 실력 양성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나 만주의 독립군이 밀입국하면 이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했고요. 간도의 독립군을 후원하는 등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1931년 신간회가 해소되자 개성에 우리나라 최초의 보육시설인 유린보육원을 설립해서 고아들을 돌봅니다. 6.25를 거치면서 월남한 어윤희는 서울 마포에 유린보육원을 재건한 뒤 남은 여생을 미래 세대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 8호 감방의 또 다른 수감자는 수원의 기생 김향화입니다. 1919년 1월 17일 오전 8시경 소복에 나무 비녀를 꽂은 20여 명의 여인들이 수원역에 나타납니다. 서울로 향하는 기차를 탄 이 여인들은 김향화가 이끄는 수원의 기생들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이들은 곧바로 대한문 앞으로 가서 망곡을 시작합니다. 고종 황제의 승하 소식을 듣고 근신하던 수원 기생들의 참례였습니다. 당시 수원 최고 기생 가운데 한 명이었던 김향화는 수원 예기조합의 취채역, 지금으로 치면 이사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성복 참례 이후 김향화는 취채역의 리더십을 3.1 독립만세운동에 집중하죠. 1919년 3월 29일은 이 기생들이 수원경찰서 앞에 위치한 자해의원에서 위생검진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김향화는 이날을 거사일로 정하지요. 거사 당일 김향화와 수원 기생들은 치마 속에 태극기를 감춘 채 자해의원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는 자해의원 앞이자 수원경찰서 앞에서
당당하게 독립만세를 외칩니다.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 시위는 진압됐고 체포된 김양화는 2개월여의 감금과 고문 끝에 재판을 받고 6개월형에 처해집니다.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 8호 감방에서 어윤희, 권애라, 유관순 등과 함께 형을 살다 1919년 11월 2일 가출옥합니다. 하지만 수원 기생조합에서 총망받던 김양화는 이후에 기생일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가족들도 모두 수원을 떠나버리죠. 아마도 기생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한 김향화의 가족으로는 살아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1935년 기생 이름인 향화를 버리고 우순으로 이름을 바꾼 뒤 39세까지 살던 수원을 떠나서 서울로 이주하죠. 그리고는 이후의 행적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